대한치주과학 개정 개승범입니다. 제64회 종합학술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Unveiling Periodontitis and Clinical Complications라는 주제로 다양한 강연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회는 회원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 나은 치주과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ear members of the Korean Academy of Periodontology, my name is Yukishiro Numabe, President of the Japanese Society of Periodontology.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for inviting me to the 64th Annual Scientific Meeting of the Korean Academy of Periodontology. Since forming a partnership in 1991, the Korean Academy of Periodontology and the Japanese Society of Periodontology have deepened their relationship by participating in each other's academic meetings. 33 years after this partnership, I am delighted that we once again have the opportunity to strengthen our relationship through this great meeting on site. I would like to express my heartfelt thanks to Dr. K, President of the Korean Academy of Periodontology, and the organizing committee for their effort in preparing for this meeting. In my lecture, I'll provide an overview of the Japanese Society of Periodontology and discuss the current status of gingival clavicular fluid testing. As you know, testing of gingival clavicular fluid is not a mainstream method for assessing periodontal disease, and there are only a few practical test kits available in the world. Why is this the case? In this lecture, we'll explore the reasons by examining the history of our laboratory's work.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soon in Seoul.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명예교수 김종관입니다.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치주 조직과 치주 질환의 병변 그리고 치주 조직의 재생에 대하여 강의와 연구를 주력하였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우리나라 치주과학에 많은 영향을 준 미국 치주과학의 시작과 진행 그리고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더불어 최근 치주학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자연치 유지를 위한 노력과 관련, 치주질환과 전신질환의 상호관계, 백악질 포함 치조직의 재생에 대한 연구 등 치주과학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동 부부치과 성무경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치과를 이끌고 있는 대한치주과학회에서 발표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입니다. 학회에서 제게 주신 토픽은 보철 컴플리케이션의 극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제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인데 그 주어진 시간 내에 보철 컴플리케이션을 다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서 저는 토픽을 좀 좁혀보았습니다. 우리가 임상에서 자주 접하지만은 별로 언급되지 않은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치부 프리엔드에서 치아를 2개 이상 발치하고 임플란트 수복을 할 경우 저 나름대로 교합을 아주 열심히 만들었는데 한 달 있다 조사해보면 교합이 이렇게 뻥 떠 있는 경우를 상당히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제된
아티클이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케이스 리포트도 그 저널에 실려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보초라는 선생님들에게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주어진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타픽, 구치부 후련대에서 2개 이상 치아를 발치하고 수복할 경우 교합을 엄청 열심히 형성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교합이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저희 오래된 케이스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원인 그리고 그들의 양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치과 마일스톤즈의 장원건입니다. 이번 치주과학회의 학술대회에 초대를 받게 돼서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학술대회에서 강의를 할 주제는 투명교정 치료를 이용해서 치주질환자를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치주질환자들은 이 몸이 나쁘기 때문에 교정치료에 대한 필요를 느끼기도 하고 욕구도 있죠. 욕구도 있는데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구강 환경 때문에 교정치료를 하지 못하거나 또 하려고 해도 선생님들이 교정치료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교정치료를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투명교정치료가 많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브라켓 교정이랑은 조금 다른 메카닉으로 치료가 되기 때문에 더 약한 힘으로 그리고 환자들이 구강관리도 더 잘할 수 있는 조건이어서 그런지 실제로 투명교정 치료를 하는 성인 환자들이 많아졌고 성인 환자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그 잇몸 질환이 있거나 치주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사실은 많이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심포지움에서 학술대회에서는 세라핀 투명교정 치료, 특히 투명교정 치료를 통해서 치주 질환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고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치료를 할 것이고 그리고 투명교정 치료가 치주질환자의 교정치료에 어떤 큰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한번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브라켓 교정은 선생님들이 배우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진료가 있기 때문에 또 공부하는데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 투명교정 치료는 사실은 러닝 커브가 되게 짧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기존에 내가 하는 그 진료를 하시면서도 충분히 잘 쉽게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진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술대회 때 제가 짧게 강의를 드리는 거지만 제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치주질환자들에게 어떻게 교정치료를 협진을 해서 더 좋은 치료 결과를 가질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서 선생님들이 자신을 가지고 아마 투명교정치료를 같이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주과학회 학술대회를 정말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많이 배우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제 강의 또 들어주시고 함께 많이 공부하시고 또 많이 질문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보철학교실 허종보입니다. 먼저 2024년 대한치주과학회 제64회 종합학술대회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저는 미국 시애틀에서 강의를 마치고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과 같이 IARPD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대되고 있고 많은 레퍼런스들이 한국 치과 연구자들에 의해 만들어주고 있어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임플란트 이후 파셜 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번 강의에서 IARPD를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각 분류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biological, mechanical complication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컴플리케이션을 보철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보고 치주학적으로도 여러분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초대에 감사드리며 학회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보철과에 근무하는 박지만 교수입니다. 저희 연구 및 임상 관심 분야는
디지털 치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치과 임상을 보다 잘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디지털 모델 프리 임플란트 덴티스트를 주제로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임플란트 치료를 구현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인상 체드, 환자 맞춤형 골 이식, 임플란트 식립에서부터 최종 보철물 제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캐드캠 기술의 접목과 최신 장비들을 활용한 사례를 통해 디지털 임플란트 치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전 치과 김도영입니다. 이번 제64회 종합학술대회 치주 전문의를 위한 기획백 세션에서 손상된 상황에서 전치부 심미 임플란트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치연태 축이 있거나 협적 치조골 결손이 있는 경우, 그리고 치조골 협설 폭경이 매우 좁아서 디스턴스 디펙트나 페네스트레이션 디펙트가 발생하는 경우, 예지성 있는 심미적인 결과를 얻기 위하여 제가 임상에서 하고 있는 술식과 나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드 세션 발표를 맡은 경희대학교 신승현입니다. 요즘 알베라 리치 프리즈베이션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치조골이 파괴된 치아를 발치하고 나서 알베라 리치 프리즈베이션을 하는 경우에 프라이머리 클리어링을 하는 경우와 멤브레인을 노출시키고 세컨더리 힐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경우에 경조직과 연조직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서울대 명환치주과 이효정 교수입니다. 2024년 대한치주과학회 제64회 종합학술대회 QAP 티브스 논의상 세션에서 저의 연구를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연구 주제는 전신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의 혈액, 등변, 주광의 세봇, 플라그, 버칼 수압, 타입의 총 5개 검체를 시퀀싱한 결과입니다. 강의 제목은 Metagenomic Characterization of the Microbiomes in 5 Different Body Habitats of Otherwise Healthy Individuals with Periodontal Disease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치주과 김용건입니다. 제64회 종합학술대회에서 비외과적, 외과적 치주치료 시작하기라는 주제로 작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발표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뜻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사실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발표를 하게 된 계기를 생각해 보니 결국은 최근에 많은 임플란트와 관련된 여러 이제 개념들과 강의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치주과 의사로서 다시 한번 치주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좋은 개념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의 홍지연이라고 합니다. 우선 대한치주과학회 제64회 종합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리며 이 자리에서 강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치주 치료와 약물적 고려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고령화와 함께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대부분은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전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관열적 치과 치료를 시행하거나 항생제 등 치과약을 처방해야 하는 경우 약물과 관련된 주의사항들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치과 임상에서 많이 접하는 항생제와 항혈전제에 대한 고려사항들을 이 자리를 빌어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진료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단국대학교 치주과학교실의 이성조, 강대영, 조인우 교수입니다. 이번 치주학회에서 저는 첫째 날 GP 세션에 치주 소수술 활용과 응용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치주 수술하면 보통 판막을 박리하고 치석을 제거하는 판막 수술 관련된 것만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 치주학 교과서에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자잘한 수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체어사이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저는 둘째 날 GP 세션에 절개와 봉합의 기초와 원칙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하였고요. 임플란트 수술의 처음과 끝을 담당하는 절개와 봉합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학술대의 마지막 순서인 치근피 교술 원포인트 레슨에 관해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프레임에 관한 모든 것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분 교수님 준비 많이 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강연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치주학회 회원 여러분,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주과학교실 김현주 교수입니다. 이번 종합학술대회 강의를 통해 구강연조직 질환과 치주 질환의 감별 진단에 대한 임상적 통찰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두 질환은 임상적으로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도 있지만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보다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 치주과 교수 조영단입니다. 2024년 제64회 대한치주과학회 종합학술대회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번 학회에서 말씀드릴 내용은요, 치주질환과 전신질환의 상관관계입니다. 저희 대한치주과학회에서는요, 수년 전부터 이런 치주질환과 비전염성 만성질환인 NCD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와 매년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주질환과 전신질환에 대해서 중요성이 높다는 얘기죠. 저는 최근 연구 트렌드인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후성 유전학을 통해서 이런 치주 질환과 전신 질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풀어가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강의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꿀팁을 제공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대한치주과학회 종합학술대회 GP 세션 중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를 위한 최소 침수적 수술법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될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이정원입니다.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에는 종종 침수적인 시술로 인하여 환자의 불편감과 통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다양한 최소 침수적 수술법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임플란트 주위염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환자의 불편감을 줄일 수 있는 최소 침수적 접근 방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보건병원 치주과 송영우입니다. 먼저 이번 대한치주과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치주과적 입장에서 임플란트 심기라는 연재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임플란트 치료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치주과적 개념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 치료 계획 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치주과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살펴야 하는지,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 치주과 박진영입니다. 이번 제64회 종합학술대회에서 동선 신인학술상으로 선정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논문의 주제는 트랜스뮤코잘 GBR입니다.
우리가 트랜스뮤코젤 GBR을 하게 되면 잇몸을 다시 열어서 안쪽을 확인해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뼈가 잘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는 트랜스뮤코젤 GBR과 Submerged GBR을 비교한 연구의 결과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